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피얼리입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양 홍차인 마르코폴로를 간단하게 머그에 우려서 홀짝이면서 되게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에세이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나를 뺀 세상의 전부라고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이에요. 너무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럼 이따 만나요. 네, 지금 저는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런 가양홍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한 3분 정도 이렇게 우린 다음에 충분히 우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시고, 사실 한 번 정도밖에 우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우리면 싱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르코폴로는 프랑스에 있는 마리아주 프레르라는 이 브랜드 대표 뭐라 그러죠?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되게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틴이 있죠. 저로서는 되게 이게 첫사랑 같은 홍차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밀크티로만 홍차를 마셨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 마리아주 프레르의 마르코폴로를 우유 없이 이렇게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뒤로는 홍차를 우유 없이도 마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 통이 사실은 좀 이렇게 잘 그렇게 향기를 막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지를 않아서 저는 이 통은 이 속에 그냥 휴지 같은 거, 냅킨 같은 거 넣어서 쓰고 있고, 저는 이 차는 이 통에다 보관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통이냐면 좀 약간 이렇게 보시면 고무 박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향기가 이게 되게 오래 있어도 잘 날아가지가 않아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다가 가양 홍차 같은 거는, 가양차들은 이런 통에다가 보관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어디 한번 차가 우러났는지 볼까요? 되게 편한 게, 잘 우러났네요. 되게 편한 게, 네, 진하게 잘 우러났죠? 가양차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풍선껌 맛이다, 뭐 어떻다 이래가지고 잘 안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따금씩은 좀 인공적인 기분이 들더라도 향기를 만끽하면서 차를 마시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마리아주 프레르를 마시는 편이고요. 이거를 마시면은 그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김소연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읽어본 결과 어땠냐면, 되게 뭐라 그러죠?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이 책에는 차분한 느낌이 있고, 시인은 이 책의 이 책을 쓴 김소연 시인은 정말 제목 그대로 나를 뺀 세상의 전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닌 이 시인이 직접 관찰하고 시인이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주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읽고 있으면은 굉장히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뭐 따뜻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한없이 뭐 그냥 세상은 정말 따뜻한 곳이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비꼬는 것도 있어요.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왜 날카롭게 정말 칼로 찌르듯이 푹푹 찌르는 게 아니라 좀 되게
세련되게 얘기한다고나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글은 되게 직접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글을 이렇게 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말한다고 하는데, 돌려서 쓰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사실 그런 걸 잘 못해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약간, 나도 한 번쯤은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게 쓰는 걸 연습해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도 되게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문집은 정말 다 좋아요. 뭐 영화 얘기, 책 얘기, 그리고 자기 생활 얘기, 여행 얘기 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누구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어떠한 과장된 내용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그런 것도 없지만 되게 가만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어디론가 향하는 버스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읽어냈는데 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왜 흔들려서 차에서는 잘 못 읽으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버스를 타면 막 테레비에서 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바라보게 되는데, 이 책을 갖고 탄 덕분에 그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오직 이 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이 책에 담겨있던 모든 꼭지들이 정말 되게 좋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하나의 꼭지를 읽어드릴까 해요. 제목은 살던 동네 산책하기. 합정역에 우뚝 솟은 메세나 폴리스를 올려다 보았다. 이 건물만 없었으면 이 동네는 참 괜찮았을 건데. 친구는 낯선 동네를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성미산 갈까? 좋아. 마을버스로는 5정거장. 버스를 타지 않고 걷기로 했다. 라일락이 환하게 피어있는 연립주택을 지나고 있었다. 내가 인도에서 돌아오자마자 처음 부산에 가게 됐을 때였는데 말이야. KTX를 탔는데 거의 앉자마자 내리는 기분이었어. 인도에서는 20몇 시간씩도 기차를 탔으니까. 그때는 서울로 돌아오면 동해든 남해든 가뿐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그때뿐이었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네 간판들을 이리저리 살폈다. 분식집, 목욕탕, 자전거 수리점, 금은방, 반찬가게, 복덕방. 여기서부터는 성산동이야. 나는 길 안내를 했고 성미산에 올라가는 계단을 찾아냈다. 쌀이꽃이 무더기 피어 있었고 그 아래 자그마한 제비꽃도 다닥다닥 피어 있었다. 진달래와 개나리는 지기 시작했고 등산복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느긋하게 앞서 걷고 있었다. 이건 무슨 꽃이지? 이게 왕복꽃인 것 같은데? 우리는 놀이기구인 양 운동기구에 올라타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무슨 꽃이에요? 모녀처럼 보이는 할머니 2분이 느리게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거 겹사꾸라야. 왕벚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내가 맞췄구나 하고 친구를 돌아다 보았다. 친구는 거꾸리에 거꾸로 매달려 빙그레 웃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에는 성서초등학교가 있었다. 머리를 양갈래로 삐죽하게 묶은 꼬마가 깡충깡충 뛰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한 손에는 진달래꽃을, 한 손에는 가정통신문을 들고 저쪽에 서 있는 엄마를 향해서. 이 동네에 와본 것 같아. 교복을 입은 여중생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실루엣을 기우는 햇빛이 황금색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친구는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듯한 얼굴빛이 되어 있었다.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은 다 했다던 10대의 나날들이 밀려오는 듯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봄날이고 늦은 오후고 이런 것도 이 골목이 근사해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조금 더 가면 남자학교도 나와. 경성고등학교. 한쪽에 서울경자의 로고가 새겨진 교복을 입은 남자애들이 버스 정류장에 몰려 서 있었다. 김밥 먹으러 가자 우리. 조금 더 걸으면 아주 유명한 김밥집이 있다는데. 우리는 핸드폰 어플을 켜고 유명하다는 연희김밥집을 검색했다. 굴다리 건너서 좀 더 걸으면 되겠네. 어플에 나온 상점들은 대부분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굴다리를 건넜고 큰 길의 건널목을 건넜고 조금 더 널찍한 골목이 시작되었다. 이 동네는 부자 동네인가 보네.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가게들이 시작됐어. 피부관리숍, 와인숍, 웨딩 촬영소, 프렌치 레스토랑. 연희김밥집은 허름한 곳이면 좋을 텐데, 그치? 허름하면서 어딘가 포스가 있는 곳이면 참 좋을 텐데.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간판이 보였다. 테이블은 없고 포장만 되는 아주 작은 가게였다.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메뉴는 오로지 가지각색의 김밥들 뿐이었다. 식구로 보이는 5사람 정도가 김밥을 많은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둘이서 3인분의 김밥을 사들고 다시 지도를 열었다. 지도에 녹지로 표시된 곳을 크게 키워보니 궁뜰 어린이 공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2분만 걸으면 된대. 공원의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한 사람은 비닐을 뜯고 한 사람은 나무젓가락을 쪼개고 단무지 포장을 풀렀다. 맛있다는 말을 거푸거푸 내뱉으며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바로 옆 모래사장에서는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다. 저쪽에 서 있던 엄마가 한 여자에게 손이 더러워진다고 하지 말라고 딱딱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는 나뭇가지를 들고 모래를 조금 뒤척이다가 엄마를 향해 뛰어갔다. 단무지 하나 남김없이 싹싹 먹어치우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 근처에 아주 오래된 사러가 쇼핑센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내가 찾던 그 과자를 발견할 수도 있어. 수입식품을 파는 가게로도 유명하거든. 두어 블록을 걸어서 쇼핑센터에 도착했고 산더미처럼 쌓인 수입식품들 속에서 친구가 먹어보고 싶어 했던 과자를 찾으려고 애썼다. 동그란 와플처럼 생겼는데 아주 얇고 그 속에 캐러멜처럼 아주 끈적한 게 들어있어요. 친구가 주인에게 설명을 했지만 주인은 자꾸 웨하스를 보냈다. 말린 문어 슬라이스와 치즈포를 한 봉지씩 사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합정역까지 버스 탈까? 친구는 이 동네에 작은 책방이 있는데 거길 찾아가고 싶다고 했다. 동진시장 뒤쪽이랬어. 피노키오 책방. 피노키오 책방은 쉽게 찾았으나 월요일 휴무였다. 다음에 또 와보자. 연희동의 구불구불한 뒷골목을 따라 걸었다. 핸드폰이 방전되었다.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 큰 길로 나갔다. 이 길은 예전엔 기사식당밖에 없었더랬는데 참 많이 변했네. 친구는 편말을 가리켰다. 경의선 숲길이 조성됐다며? 숲을 만들기로 하면 이렇게 쉽게 숲이 생기다니. 친구는 터무니없다는 듯이 웃었다. 커피를 한 잔씩 사들고서 문구점에 들러 공책을 한 권씩 사들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나는 아주 어릴 때 이 건물이 진짜 궁금했어. 이 까만 창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대단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았거든. 친구는 나를 따라 창문에 코를 바짝 대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석고로 빚었을 법한 실물 크기의 하얀 말이 히힝 소리를 낼 듯이 앞다리를 번쩍 들고 서 있었고 거대한 도시 모형들이 그 옆을 둘러싸고 있었고 천장엔 비행기가 날고 있었고 바닥엔 금남이 놓여 있었다. 모형이란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어린 날에 나는 여기가 가장 신비했다. 도무지 함께 있지 못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어두웠기 때문이다. 날은 아직 저물지 않았지만 간판불은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거리를 걸었다. 보름달이 노랗고 커다랗게 풍선처럼 떠 있었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 글을 버스에서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사실 연희동에 10년 동안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참 철도 없고 어리고 그랬지만 되게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당황스럽게 정말 버스에서 막 아침부터 엄청 콧물 눈물 막 빼고 그랬던 이게 글이었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에는.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합니다. 강추. 올 겨울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나를 뺀 세상의 전부.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미세먼지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죠. 다들 마스크 꼭 챙겨서 잘 쓰시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